네, 앞서서 신원식 장군이 워낙 설명을 잘해가지고 제가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국방부에 있다가 다시 이제 중앙일보로 돌아온 지 2년쯤 됐습니다. 했는데 갈수록 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정말 요즘은 글을 쓰고 집에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면씩 쓰는데 돌아갈 때는 굉장히 마음이 우울합니다. 정말 우울해서 쓰고 나면은 그 상황을 마음은 그 내용을 잘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정말 우울한 마음으로 가는데 최근에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작년 겨울 상황과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작년 겨울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장을 완전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작년 9월 3일 육책 실험하고 난 뒤에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핵무기를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보통 그 핵실험을 하고 나면은 막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게 유효한 걸로 다시 만들어서 핵무기 설계도를 다시 좀 정교하게 고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재설계해서 핵무기를 생산을 해서 할 겁니다. 그렇다면 되게 공학적으로 6개월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 봄쯤부터 아마도 핵무기 생산을 했지 않을까. 4.27 판문점 선언할 때쯤 북한은 핵무기 한참 생산하고 있었을 테고 지금은 1단계 생산이 완료됐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나가사키의 대학교에서 발표를 다시 했는데 그전에는 20여 발이다 이렇게 했다가 10발에서 20발 했는데 그건 굉장히 정교한 걸로 해가지고 다시 일본에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6월 12일 날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했는데 이제는 핵무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었던 조치가 군사적인 어떤 그 선제 타격, 코피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압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경제 제재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는 선제 타격을 하더라도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술적 워낙 차이 나고 무기 체계 수준으로 차이 나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그 한미 공군 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북한에서 위협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통했지만 지금은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노동미사일에 당연히 붙이겠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비핵화 협상이 중간이라도 김정은이가 뒤돌았을 때 포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너 약속 어겼으니까 군사 제재하겠다라고 이제 화가 나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북한은 그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부도 옮긴 상황에서 평택 미군기지 우리 핵으로 때릴 수가 있다. 서울도 나도 모르겠다. 또 요코스카 미 칠함대 사령부도 때릴 수 있다. 동경도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수만에서 수십만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제 타격 작전 계획을 승인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군사적인 조치 옵션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경제 제재하든지 아니면 김정은을 달래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게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국제사회로 끌어내온 것까지는 좋은데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다. 그래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위협을 더 많이 느끼는 국민들 개개인 마음속에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굉장히 불안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앞으로 경우가 나오는데 잘 비핵화되는 경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신은식 장군 말씀에 의하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핵무기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인정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생산한 거. 근데 이거를 지금 대부분 물어보면은 과연 북한이 핵을 완전히 다 없애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 핵무기만 없애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CVID 주장했던 이제 뭐 존 볼턴이나 미 백악관 마찬가지지만 폼페이오 장관도 완전한 비핵화 6.12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속에 CVID가 들어있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미국에 있는 기자들하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게 왜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냐 해가지고 굉장히 폼페이오 장관이 망신을 얻었죠. 이런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음 전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핵무기를 인정하든지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상황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는 김정은이 마음에 달린 것으로 봅니다. 예, 김정은의 마음에 달린 것이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도 굉장히 위중할 수도 있고 위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이 안보를 김정은의 마음에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잘 해주길 바라는데 문제는 당장 이제 한미남 연습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안보 사안을 우리 정부와 공식적으로 논의했다는 이야기 하지 않지만 뭐 그 내용 모르겠지만요. 우리 공식 논의 없이 김정은에게 한미연합 연습을 하지 않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그 신장군하고 같이 계약을 했는데 50대 50으로 나눠 먹기로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제3자한테 주고 이해하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한미 안보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북한과 협의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또 제발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좀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게임이라고 하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미 훈련 잘 아시겠지만 각자 부담이거든요. 미군은 미국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우리가 부담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델조차도 미국은 워신 모델 쓰고 우리는 창조 모델 쓰는데 별로 들어갈 게 없는 겁니다. 미군들이 해외에서 훈련 한국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할 때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불구하고 연합훈련을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또 당장 태극훈련 이거는 우리 한국군 자체 훈련인데 이것조차도 안 한다고 이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을지훈련은 우리 정부의 전시 행정 전환하는 그런 절차 연습인데 이것도 안 한다고 이제 한 것이고 당연히 지금 비핵화 협상에서 비핵화 이행까지 가면은 2년 이상 걸릴 텐데 그동안 연합훈련을 거의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미연합사는 하는 일의 대부분이 훈련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인데 연합사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는 바꿔 말하면 연합사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뭐 감축 또는 임무 변경 같은 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결국은 북한이 작년 이전에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동안 군사 대비를 해왔는데 다시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기존의 군사 대비를 해체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마치 축구할 때 상대방이 이쪽에 많이 있으니까 공을 반대로 차서 그쪽으로 다 쏠리게 해서 이쪽 한쪽을 비게 한 뒤에 공격하는 거나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정부는 지금 연합훈련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서 연합훈련은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까지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한미랑 협의해야 되고 주한미군이나 미국 방부도 지금 입장이 아주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나머지 대비책도 우리 국방개혁이라든지 우리 국방개혁실장도 와 계신데 국방개혁이라든지 우리 군사력
확충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장 보도 나오는 게 삼축 체제를 하겠다고 지난 정부부터 하고 이번 정부도 그 초반에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북한이 저를 하다 보니까 삼축 체계 중에서 북한에 좀 위협적으로 여겨지는 것들, 미사일 만드는 거라든지 우리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지금 소홀히 한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 MSAM 미사일 방어 국산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MSAM 패트리어트급을 생산한 걸 유보했습니다. 사실 다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해도 부족한 마당에 그것도 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1000발이나 있는 북한 미사일 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육군에서는 아마도 육군 총장이 5대 게임 체인저라 해서 삼축 체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앞으로 국방개혁이라든지 우리 군사 대비 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렬해서 던져줘야 국민들이 그러면 더 북한과 협상해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이 더 커져서 우리 국방당국이나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를 한계와 목표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제는 뭐 좀 그렇다 하더라도 안보 문제는 하여튼 국민들이 1%라도 위험 지경에 갈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